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을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도 전력 분석 영상입니다. 외야수 마지막 편, 이번엔 대주자 대수비를 맡을 선수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원석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주전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한다면 이원석 선수는 대주자 대수비 요원으로 내정이 된 선수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김경문 감독이기에 더더욱 중요도가 높아진 대주자, 빠른 발을 이용해 투수를 압박하는 선수, 내야 수비를 흔들면서 상대에게 당혹감을 주어야 하는 대주자 이원석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김경문 감독 야수 운영의 핵심은 백업 활용입니다. 고정 라인업을 선호하다 보니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김경문 감독은 어느 정도 경기 승패가 갈렸다 생각이 들면 백업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합니다. 주전의 체력과 백업의 타격 컨디션을 관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대주자 투입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주자는 승패가 갈리기 전 투입할 수 있는 백업 선수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는 만큼 경기 후반 타석을 소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팀의 대주자와는 달리 김경문 감독의 대주자는 여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게는 대주자로 나가 내야를 흔들어야 하고, 크게는 타석을 소화하면서 타선에 힘을 보태야만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상대 투수는 타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대주자로 나선 이원석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습니다. 물론 대타 활용도 이야기할 만하겠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결국 이원석 선수가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때 해결을 해줄 수만 있다면 이원석 선수의 가치 상승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역할을 가장 잘했던 선수가 바로 김강민 선수입니다. 이원석 선수는 김강민 선수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전 경쟁을 하는 선수보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 1군이 아니라 퓨처스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반면 이원석 선수는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주전이 아니라 아예 벤치에서 시작해 경기 중후반에 투입을 하는 선수이니까요. 팀 내에 이원석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몇 명 없습니다. 이상혁 선수 정도 경쟁자도 강한 것이 아니니 시즌 중 퓨처스로 내려오는 경우는 불펜 상황이 꼬이는 경우가 아니면 없다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원석 선수는 1군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확실한 선수이고 잘 해야만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듯한 이원석 선수입니다. 벌크업을 한 이원석 선수, 살면서 가장 힘든 2달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6끼를 먹고 웨이트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힘이 붙는 느낌이 든다, 탄력이 무뎌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고 나가는 힘도 생겼다는 이원석 선수입니다. 벌크업,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벌크업이 된 몸을 버틸 수 있다면 확실히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훈련법이지만, 몸을 버티지 못하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크업으로 급격한 체중 증가보다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웨이트를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걸 택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이원석 선수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벌크업을 했다. 시즌 후반 갈수록 힘도 체력도 떨어졌다. 컨디션이 떨어지니 방망이도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주력이 느려질까 걱정했는데 건강하게 찌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코치님의 조언도 받았다. 스피드 유지를 위해 스프린트 운동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를 볼지는 시즌을 치러 봐야 할 겁니다. 그래도 선수 인생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장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도한다는 것은 이원석 선수의 각오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효과를 보길 바랍니다. 이원석 선수는 24시즌 87경기를 소화했습니다. 154타석 31안타, 타율 2할 3푼 3리, 16볼넷 31삼진 8도루, 출루율은 3할 2푼 1리, 장타율은 2할 7푼 8리, OPS는 0.600, WAR
마이너스 0.21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대주자 요원으로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은 주전, 도전을 하는 경쟁자였지만 올 시즌부터는 이원석 선수를 대주자로 활용하고자 모든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데 최원호 감독이 대주자 활용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선수의 활용도도 많이 낮았습니다. 거의 활용도는 제로에 가까웠다. 결국 김경문 감독이 부임 이후 대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원석 선수의 가치가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6월, 7월 타율 2할 5푼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러면 주전으로도 도전할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는데 8월 이후 부진하면서 시즌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팬도 불만스러운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뭔가 될 듯 하는데 결국 산을 넘지 못했다. 25시즌 넘지 못했던 산, 이번엔 넘어야겠죠. 올 시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경문 감독은 대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이고 보통 다른 팀들은 대주자 1명 정도를 두는 반면에 김경문 감독은 2명을 둡니다. 그만큼 대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원석 선수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플로리얼 선수가 성공한다 보장이 없고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분명합니다. 임종찬, 이진영 모두 중견수를 소화할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중견수 카드는 이원석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센터는 공격보다는 수비를 먼저 생각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중견수 수비가 가장 나은 선수는 어찌됐던 이원석 선수이다. 플로리얼 선수의 대비하는 대체 자원은 이원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원석 선수에게 약점은 뚜렷하죠. 바로 타격입니다. 임종찬, 이진영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타격에서의 존재감이 필요한 선수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원석 선수도 몸쪽 약점 있습니다. 극복이 필수적입니다. 발을 활용하는 타격은 결국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워 증량으로 공을 다이아몬드 안에 넣는 타격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원석 선수입니다. 빠른 선수이니 다이아몬드의 공이 형성만 된다면 변수를 창출할 수는 있을 겁니다. 최인호, 김태현, 이진영, 임종찬 네 선수를 다 살펴보고 나서 이원석 선수는 주전에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대주자를 던담할 선수가 필요합니다. 24시즌 대주자를 했던 선수는 이원석 선수와 이상혁 선수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김경문 감독은 대주자 1명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2명을 확보하려는 감독입니다. 그래도 앞선 4선수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상혁 선수는 1군보다는 2군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원석 선수는 대주자에 묶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4선수를 다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래도 주전을 못 찾았을 때 이원석 선수가 주전 도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대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출전 기회는 이전 시즌들보다 많을 겁니다. 타석도 많이 소화를 하겠죠. 또한 피치 상황에서는 이원석 선수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득점권 상황이 이원석 선수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득점권 살리면 살릴수록 이원석 선수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올 시즌은 타율, 출루율, 장타율보다는 득타율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루 개수도 도루 성공률도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분명 활용도는 예전보다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원석 선수의 활약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